白か。季節は今 DOHC ロマン Pure Spirit. ホンダインテグラホンダベルノから。예, 이곳에 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예, 그 흥덕왕이 24대조면은 예, 실성이사금이 됩니다. 그래서 실성이사금이 금강가야계가 아닐까. 예, 뭐 대서지, 예, 멧대선, 예, 금강가야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흥무대왕, 예, 김유신으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예, 지금 보시는 이곳은 탈해왕길 가는 길에 이제 있는 곳인데, 이제 보이시는 이 것은 이제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이제 신라와 아기 탈해의 조우라는 조형물입니다. 해서 이번 영상 제목은 삼국지의 사로국은 삼국사기의 사로국과 다른 사로국인가? 예, 삼국지의 사로국은 삼국사기의 사로국과 다른 사로국인가?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예. 인터넷에 올린 글 보니까 이 여자 이 머리, 예, 이 노파로 더 이렇게 하얘야 되는데, 예, 까치 있고, 예, 버풍왕에 투항한 금강가의 마지막 왕의 후손은 흥덕왕 때 흥무대왕으로 추존되기에 이릅니다. 예, 김부식의 조작질은 패배하기에 이르는데, 그가 정한 연대가 고고학 발굴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월성 발굴 결과 삼국사기보다 250년이나 늦다고, 예, 연구 결과가 나왔죠. 예, 결국에는 김유신이 이겼습니다. 예, 김유신이 김춘추를 이겼습니다. 내물계와 금관가야계의 합작으로 우리는 오늘날 곧 다가올 2024 정교분리 세상에서 이제 신라가 결코 천년이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알게 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 버풍왕의 본명은 모진인데, 여기서 진, 이 벼진, 예, 벼진, 이 하타씨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막 비정했던 것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박씨와 김해김씨가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 때 정한 거라서 효력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신라 박씨와 금관 가야계를 단지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추무열계가 단지파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싸리 서양의 스코트족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 스코트족 그 단지파 설정에서 이주 경로 보면은 요바인가요? 예, 거기서 이렇게 지중해로 해서 쭉 가서 스페인에서 턴합니다. 북상 턴해서 지브롤터예요. 예, 지브롤터예요. 이래서 북상해서 예, 영국으로 들어가거든요. 스코티시 아일리시. 그러니까 아무튼 예. 그러니까 서양 단지파가 서양의 스코트족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그 2조 태종 때, 예, 2조 태종 때 건립했다는 임해전은 현재는 모형도로만 있는데요. 그 태종 이방원은 아마도 석시의 기운이 필요했나 봅니다. 백제계 도요토미가 일으킨 전쟁으로 그만 불타버렸다고 하죠. 자, 이곳에서 우리는 석시 신라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부식에게서 그 신라 초기 기록 자체 내에 이 기년 조정의 흔적을 봅니다. 혁거세와 벌휴의 즉위년을 갑자년으로 맞춰놓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갑자 혁명설을 의식한 인위적 조정이라는 게 통설입니다. 예. 그리고 세대 간의 불합리한 연령차가 있는데 호공의 활동연대가 85년에 이르는 점과 구도, 미추, 내물의 3세대 간 차이가 200여 년이나 벌어지는 점과 부자사이라는 서구로와 흘해왕이 세대차가 100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사 발전의 대세에 거스르는 면이 있는데요. 사로국이 주변의 서국도 복속시키지 못한 이 탈해왕 때, 그러니까 삼국사기 기록에서는 그 AD 57년에서 80년이 제위기간으로 나오는데, 예, 주변국도 복속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소백산맥에서 백제와 교전할 수 있었는가? 뭐 등입니다. 예, 어떻게 된 걸까요? 삼국사기의 사로국은 삼국지의 사로국과는 다른 사로국인 건가요?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아도겐! 예, 아구통을 날려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삼국사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계보와 기년의 대폭적 수정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초기 기록을 신뢰한다면 예, 전제의 왕권이 강조됩니다. 예. 중대의 전제 왕권 시점으로 상대와 하대를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수종주의자의 입장이라면 육부의 신라 육부이전에 처음에 이 육부의 부는 개별 자치체였고 왕 또한 부의 대표자에 불과했다고 이해되게 됩니다. 예, 이쯤에서 여기서 관구검 관구검의 고구려 침략 시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삼국사기는 246년으로 1차를, 삼국지 관구검전과 북사는 244에서 245년에 1, 2년 차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관구검 기공비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측 사료, 중국 측 사료가 삼국사기를 윤색한 게 아니에요. 무슨 삼국지가 삼국사기를 윤색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고구려는 244에서 245년에 관구검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신라에 쳐들어갈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흔히 알려진 석시 왕조의 개창은 AD 57년이 아니라 AD 310년대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영상에서
그 박석김이 아니고 석박김이라고 있는데, 그 연대만 본다면은, 그러니까 삼국사기 연대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신라의 그 궁성이었던 월성축조연대가 250년이나 삼국사기에 적힌 것보다 250년이나 늦은 것과도 일치되어 눈길을 끕니다. 그러니까 버류로 대표되는 세력이 구독의 김씨와 연합해서 권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버류는 석씨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박씨일까? 왜냐면은 버류의 이후에 그 두 부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그 헷갈린 게 있었는데, 두 석씨 중에 골정계를 정통으로 놓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 벌휴 이사금 이후에 골정계를 직계로, 그리고 임해계는 반계로, 이 임해계 발음하면 임해계는 이제 반계로 놓고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완전 오판이었고요. 반대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왕위에 많이 오른쪽을 직계로 간주해버리곤 하는데 아니었습니다. 골정계, 그러니까 골품제 생각나잖아요. 그 골이라는 말에 또한 넘어갔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석씨는 완벽한 해양인이었습니다. 그 이사금, 그 임액의 왕들 보면은, 이사금 보면은 이름 뒤에 다 해가 붙어요. 나해, 흘해, 그러니까 해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해양인이었다 가 되겠습니다. 저 바다를 건너가야 일본에 있는 석씨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재계통, 이 뇌물계 빼고는 죄다 뭐죠? 조괴족, 조계혼, 아니면은 뻥인데, 뇌물계 조상님이 모두 일본으로 밀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그 신라사 재구성에는 애로사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종래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골정계와 임해계 간 혼인 양상이 달랐다는 것을 그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왕 계보 영상도 다시 그려야 됩니다. 물론 내무랑 이전의 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골정은 구도의 딸과도 혼인하고, 조고남은 나음 갈문왕의 딸과 혼인을, 그리고 나해왕의 딸 석씨 아이해와도 혼인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임해계 석씨로 나해 석씨로서 나해 이사금은 골정의 딸 석씨와 혼인했고, 서고로는 조분왕의 딸 석씨를 비로 맞습니다. 아무래도 골정계는 박씨보단 석씨일 것 같네요. 하지만 누가 저 정통이냐의 문제에서는 골정계가 아니라 임해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쳐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박과 김은 머릿속에 정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누가 더 정통인가 정리가 됐는데, 박은 일찍 갈무당계, 김은 뇌물계, 얘들이 종래혼 집단인데, 그에 반해서 석은 그 임해계가 존재감이 워낙 없어서 그냥 종래혼 집단이 없는 줄 알았어요. 석은 그냥 전부 다 조계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골정계가 정통, 이렇게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지레짐작 이해해버렸는데 그게 아니었다. 석씨족단에도 종래혼 집단이 있었다. 임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씨 왕조사는 임해계 중심으로 다시 쓰여져야겠습니다. 이 석씨왕대에 그 다른 왕들의 그 혼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석시왕대 왕들의 즉위와 혼인관계 기록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석시왕족이 세계를 기억해줄 집단이 줄어든, 즉 석시족의 쇠퇴가 반영된 것입니다. 아무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골정계가 박석 김씨와 개방적으로 통혼한 반면에 임에게는 석시족 안에서의 폐쇄적인 혼인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최종 오브 최종 버전으로 다시 짧게 1분짜리 신라왕계보 영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석시도 종래원 집단이 있었군요. 몰랐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조분이 어려서 임해의 아들 나해를 즉위시킨 걸로 돼 있는데 이 점이 석연찮습니다. 아마도 왕의 용모에 오늘따라서 그 대통령 예비 후보 허경영 사무소 전화가 자주 오네요. 예, 처음으로 거절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쪽에서 알아서 꺼졌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허경영 전화가 많이 오지? 자, 아무튼 그 삼국사기에는 조분이 어려서 임해의 아들 나해를 즉위시킨 걸로 돼 있는데 이 점이 석연치 않아요. 아마도 왕의 용모에 대한 수식이나 비를 오게 했다는 주술적 능력에 대한 강조는 나해 이사금의 즉위가 비정상적인 행위라는 것을 상쇄시키기 위한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골정이 구도의 딸인 옥모부인과 혼인했으니까 조분의 뒤에는 구독의 김씨 세력이 온전히 존재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해의 즉위를 방관하지 않았을 텐데 나해가 어떻게 집권했는지 궁금해집니다. 구도가 장군으로 병권을 잡고 있었던 권력구조에서 임해계가 즉 득세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나해는 구독의 미추김씨 세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진 틈을 타 그것을 이용해서 조분을 물리치고 왕위를 차지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나해의 즉위 이후 행한 체제 정비와 일련의 행보는 임해계의 중심으로 추구되어졌을 게 큽니다. 재위기간 동안 자신의 도와드린 석이음과 석으로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 사안입니다. 특히 석이음은 태자이면서도 동시에 이벌찬, 오늘날의 국무총리에 해당되는데요. 이 이벌찬에 임명되는데 이것은 신라 상고사의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나해왕이 태자직과 이벌찬을 모두 석이음에게 부여한 것은 임에게 중심으로 권력구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골정계 석씨와 구독의 김씨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인 포석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고기 초기의 열병, 군사적 이 열병을 실시했던 국왕들은 공통적으로 그 즉위 자체가 자연스럽지가 못했어요. 이 열병의 실시가 비정상적으로 즉위한 왕위 계승의 정당성 확보와 관련된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나해왕의 열병은 이례적으로 2번이나 행해졌다는 데서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결국 나해왕 때에 이르러서는 임해계 중심의 혈연의식이 대두합니다. 물론 골정계의 불만은 커져갔겠습니다. 그런데 나해가 죽은 뒤 석으로가 장성에 있음에도 왕위는 다시 골정계로 넘어갑니다. 조분의 즉위 과정은 전 왕의 유언으로 인해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분은 키가 크고 풍채가 뛰어났으며 일을 처리하는 데도 밝게 판단하여 국인이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왕위 계승이 비정상적일 때 흔히 따르는 삼국사기의 수식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석으로가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는 건 당시의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소외되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조분왕의 즉위에 구독의 김씨가 개입했고 석으로가 이들과 대립한 걸로 보입니다. 고구려의 침략에 석으로는 출정했는데 이 패배하게 되죠. 서불한이라는 최고 자리에도 물러나게 되는데요. 단지 달래고자 줬던 거죠. 왕이 서불한 자리를.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달에 첨예왕이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불한 자리를 이제 골정계 왕이 이렇게 석으로를 달래고자
그러니까 이매개 쪽을 달래고자 서구로라는 최고 자리를 줬는데 이 고구려의 침략에 서구로가 출정했는데 패배하게 됐다. 그래서 서구를한이라는 최고 자리에도 물러나게 됐다. 그 다음 달에 첨예왕이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 화친을 도모한다. 예, 서구로가 물러나자 골정계 첨예왕은 고구려의 온건 노선을 취합니다. 화친했던 거죠. 골정계가 그러니까 친고구려 노선이었다면 이매개는 반고구려 노선이었습니다. 예, 내물개도 반고구려죠. 예, 모형선비 보세요. 모형선비. 뭐 그 속에서 튀어나온 뭐 예, 집단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부에 소속되어 있었잖아.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한반도까지. 그러면은 이 모형선비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고구려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매개가 또 반고구려. 그러니까 일찍 갈문한 게 또 어떻겠어요? 예. 자연스럽게 반고구려 세력으로 추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골정계가 친고구려였다면 이매개는 반고구려였다. 이후 신라와 고구려 간 교섭은 골정계 중심으로 신라 권력 구조가 급격히 재편됨과 맞물려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골정계 석시 지지 세력으로 구독의 김씨를 주목해야 됩니다. 미추의 즉위 과정과 배경이 이것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예, 흘해 이사금은요 서구로의 아들입니다. 비록 서구로가 왕위를 골정계에게 넘겨주었지만 다행히도 골정계가 이매개를 압도하지 못했기에 이매개는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서구로의 죽음은 골정계와 이매개 사이 정치 갈등으로 파악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서구로의 사망 이후 이매개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실 구조는 골정계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됩니다. 남당 설치는 이러한 그 체제 정비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정계의 배후에는 구독의 김씨가 있었다는 거. 미추를 왕으로 세울 때까지 꾸준히 골정계와 지속적으로 혼인을 통한 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매개는 고구려의 강경책을, 골정계는 고구려의 화친책을 도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구로의 사망에도 구독계가 은근한 형태로 골정계를 지원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추왕의 즉위는 고구려와의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미추왕의 즉위 과정은 순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미추왕이 석시 등의 그 다른 성씨 세력과 제휴를 통했을지라도 즉위 자체는 궁극적으로 구독의 정치적 성장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그 정통 석시족인 이매개에 불어닥쳤던 비운의 스토리, 예, 비운의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정사는 아닌데 신라 사초에는 광명 여왕이 미추왕의 아내가 되었고 이제 애인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왕을 갈아치우다가 결국에는 흐에 맞아 끌어내리고 내무랑에게 보위를 넘겼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글쎄요. 일단 뭐 정사나 아니면 이에 근거된 연구가 아니니까 다만 그 석시 왕조 후반기에 이제 여권이 더욱 강화되었다. 패미 권력이 더욱 드세졌다라는 정도로만 머릿속에 저장해두면 될 듯 합니다. 일단 그 사기에도 명목상 왕이었고 실세 관료가 국정을 주도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저장해 두시면 머릿속에 입력 저장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코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